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이렇게 매일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북한에 3억 달러를 뜯긴 미국. 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아 2005년 4월 6일. 그러니까 김정일한테 3억 원을 미국이 뜯긴 사건인데,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인데 평안북도 금창리, 금창리 여기 이제 핵시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미국이 여기 이제 이게 말려 들어가지고 이제 3억 달러를 뜯긴 사건인데요. 그래서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신동아 실린 그 기사를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면서 미국이 어떻게 돼서 3억 달러를 뜯기게 됐는지, 여기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오늘 주제가 조금 무겁더라도 그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기사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창리 핵 의혹 시설로 지목하게 된 가정과 1999년에 실시한 제1차 금창리 조사, 2000년 5월에 실시한 제2차 금창리 조사를 간략하게 소개해야 한다고 기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의 평안북도 대강군 금창리에 있는 지하 핵시설을 의심하게 된 것은 미국 첩보 위성이 찍은 이 사진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진 때문인데, 미국의 1차 조사가 있기 전에 보도를 종합하면 미 국방당국은 이 금창리 부근에서 2개의 댐과 4개의 터널, 그리고 물을 끌어오는 데 사용되는 파이프라인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러한 시설들은 이 강을 끼고 있었어요. 한 4km 그 강을 끼고 사방에 그 강을 끼고 모여 있었는데, 여기에는 노동자들의 숙소와 경비부대 그 주둔지, 그리고 공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주거를 위한 시설도 다수 위성 사진에 이제 발견된 거죠. 미국의 첩보 위성은 4개의 터널이 금창리, 또 금창리 동남쪽인 평안북도 구성군 하갑지역, 구성군 그리고 태천군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미국은 이 4개의 터널 중에서 이 금창리 이 시설을 핵 의혹 시설을 지목하게 된 거죠. 미국 국방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1989년 인공수로와 지하터널 불착 공사를 시작했다. 여기 지금 기사 내용이 이거예요. 89년 사실은 여기 이제 이 대강군, 이 금창리가 대강군에 속해 있는데 3공병부 49여단, 말하자면 두더지 여단으로 불리는 지하 핵시설을 전담하는 부대인데, 이 부대가 이게 기사에서 밝히는 것처럼 89년이 아니라 그 1년 전에 88년도에 이 대강군으로 이제 파견됐어요. 거기에 대한 건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부대에 제 친구들이 많이 이제 장교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정을 제가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미 국방정보당국이 이 공사에 참여한 군부대가 바로 영변에 있는 북한의 핵시설, 흑연 감속로 건설에 참여한 바로 그 부대라는 점에 주목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미국의 실수가 이 대목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미 국방당국은 이 공사에 참여한 부대가, 군 부대가 바로 영변에 있는 북한의 핵시설 흑연 감속로 건설에 참여한 바로 그 부대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이 북한의 3억 달러를 이렇게 뜯기게 됐는지, 김정일한테 상납하게 됐는지 아주 재미있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방당국은 지하선을 뚫기 위해 파낸 토사가 무려 38만 톤에 이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토사를 꺼낸 것으로 봐서는 거대한 지하 공장이 들어섰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금창리 부근에 이 금창리 부근에 댐은 댐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 이 저수지가 원자로에 쓰일 냉각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파이프라인은 원자로에 쓰일 냉각수를 저수지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미국이 조사를 했어요. 이 북한하고 어렵게 협상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사 원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1997년 북한이 이곳에 기폭장치 실험장을 건설해서 1997년부터 1998년 사이 세 차례 기폭 실험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중첩되자 미 국방당국은 북한이 38만 톤의 토사를 긁어냈다면 이는 지하에 20만 톤급 원자력 발전소와 재처리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것들 사실 좀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에 따라 뉴욕에서 금창리 사찰을 위한 북미 협상이 시작되고 1999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찰스 카트만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 특사를 단장으로 해서 14명의 조사단, 14명의 조사단이 이제 평양으로 들어간 거예요. 북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조사를 마치고 미국은 북한이 1994년 핵 동결을 94년 제네바 회담이 있었죠. 그 핵 동결을 결의한 후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결론 질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시인하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금창리 현장 조사 보고서 요지를 보게 되면 네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첫째,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나 핵 처리 공장이 없었으며 건설 중이지도 않았다. 둘째, 지하시설의 규모와 배치 상태를 봐서는 북한이 영변에 건설한 흑연감속 원자로처럼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설치하는 게 부적합하다. 핵 처리 공장을 짓기에도 역시 부적합하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적인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기능은 할 수 있다. 핵지하 시설이 될 수도 있다. 예. 넷째, 북한 측이 이 시설이 어느 부분도 감추려고 노력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예, 이게 발표된 내용이에요. 예, 이 금창리 실사를 앞두고 미국과 협상한 북한은 이 사찰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3억 달러를 요구했어요. 3억 달러를 요구했어요. 이걸 미국이 이 사찰을 하는 어차피 내주고 너희 마음대로 와서 조사를 해라. 예? 이걸 내주는 조건으로 사찰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받아주는 수용하는 조건으로 3억 달러를 요구한 거예요. 미국은 금창리를 사찰하는 대가로 3억 달러에 상당하는 그러니까 돈으로 준 거 아니에요. 식량 60만 톤의 지원을 약속했고 1차 사찰이 이루어진 후 미국은 그 약속대로 60만 톤의 식량을 이제 북한에 주게 됩니다. 북한은 지금도 금창리의 빈틈을 보여주는 대가로 이 3억 달러를 받았다고. 말하자면 이 아무것도 없는 이걸 미국에 보여준 대가로 3억 달러를 받았다고 아주 그걸 이렇게 애교적인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미국이 대망신한 거죠. 예.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1차 조사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미국은 다음에 2차 조사단을 또 파견해요. 파견해가지고 12명으로 구성된 미국의 2차 조사단은 북한에 들어가서 이 시설을 다시 재수사했어요. 그래도 뭔가 깨름직해가지고 다시 재수사한 거예요. 그러나 2차 조사단 역시 지하시설의 상태가 1년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발표하고 27일 평양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네. 미 국무부는 그해 5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금창리 이 지역의 지하시설은 방대한 터널 단지로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이 여기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앞서 제가 콕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기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 국방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1989년 인공수로와 지하터널 부착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89년도부터 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미국 국방당국은 이 공사에 참여한 군 부대가 바로 영변에 있는 북한의 핵시설 건설에 참여한 바로 그 부대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거죠. 이 정보는 어디서 이렇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건 좀 이렇게 잘못된 정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말하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용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사건의 용의자 선정부터 잘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그 흑연 감속로, 그 건설에 참여한 부대가 바로 이 용의자를 지목했는데 이 용의자 선정부터 잘못했다는 거죠. 예. 사건 수사에서 용의자 선정이 우선인데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데 그 용의자 그 선정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우선인데 미국은 용의자부터 잘못 지목한 거란 거죠. 왜냐하면 영변 있죠. 영변 핵시설 흑연 감속로를 건설한 부대는 지상 건설한 부대예요. 지상 건설. 흑연 감속로가 지상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 건설 부대로서 그 부대가 43유단이에요. 영변 핵시설에 있는 그 영변 그 지구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영변 지구에 그 이제 이런 핵시설 통틀어서 분광 지구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분광 지구에 핵시설을 전담하는 부대가 43여단이거든요. 예. 근데 이 43여단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가 어떤 장비인가 하면은 이 지상 시설만 공사하게끔 그런 시설들만 갖추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43여단이 가지고 있는 영변 그 흑연 감속로를 건설한 그 부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이 지하 핵시설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제가 그 핵개발 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아울러 그 지하 터널 공사를 진행한 부대는 그러니까 이 대간군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이 공사를 진행한 부대는 핵개발 부대라고 하게 되면 상공명국이라고도 하는데 그 상공명국 산하 49여단이라는 거죠. 43여단이 아니라 49여단이라는 거죠. 미 국방부가 그 영변 흑연 감속로 그걸 건설한 부대가 이걸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 투입된 부대가 49여단 영변 핵시설에 주둔하고 있는 영변 분광지구에 주둔하고 있는 핵개발 부대는 43여단이고 실제 여기 투입된 부대는 49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갖추고 있는 장비들은 100% 거의 다 일본에서 수입된 거예요. 일본에서 수입된 건데 트럭, 굴착기, 수중펌프, 유압설비 등 모두 일본산으로 다 갖추고 있죠. 무장하고 있죠. 예. 이 49여단은 1985년 이 부대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임무 수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49여단이 두더지 2단이라고도 불리는 지하 핵시설을 전담하는 이 부대가 1985년 말에 이제 둘로 나눠가지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핵시설 공사를 이렇게 진행했어요. 절반의 부대 병력은 항해도 평산 지구에서 우라늄 광산 확장 공사를 했어요. 확장 공사를 하고 그래서 평산군 평화리하고 예성리 그 인접인데 거기에서 우라늄 광산 확장 공사를 하고 그 금천
금천군 거기에 나가서도 확장 공사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확장 공사가 완료된 것이 언젠가 하면 1988년 여름이에요. 88년 여름이고 구 49여단은 평산에서 철수하면서 평안북도 대강군 이쪽으로 이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예, 금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그 부대 그 지휘관 군관으로 남한에서는 이제 장교라고 하는데 그 부대 군관으로 이제 근무하는 제 친구들의 제 동료들의 말로는 여기가 핵 저장고 건설을 한다 그랬던 거죠. 아주 광범위한 이렇게 그 터널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핵 저장고 목적이 핵 저장고였어요. 그걸 진행한다고 한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그 미완성의 터널을 사찰한 거예요. 예? 미완성의 터널을 사찰하고 3억 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그럼 49여단의 다른 절반에 약간 그러니까 85년대 이 49여단이 둘로 나눠 가지고 절반은 평산군에 있는 예성리, 그다음 평화리, 그다음 저 금천군 월암리 거기서 우란 강산 그 확장 공사를 했는데 그럼 다른 절반 어디로 갔느냐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49여단의 다른 절반의 부대 병력이 85년부터 공사한 핵시설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부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알리바이를 검증했을 거예요. 그 알리바이만 검증해도 답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때 북한하고 협상할 때 이런 그 부대에 알리바이를 검증하는데 3억 달러를 이렇게 제시했어야죠. 이런 빈 터널을 사찰하고 그런 엄청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실제로 투입된 49여단 그 절반은 평산에 투입되고 절반은 85년도부터 이제 대강군 이쪽 평안북도 쪽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 부대가 뭘 했느냐? 그 알리바이를 검증하는데 3억 달러 제시를 했더라면 엄청난 정보를 그때 이렇게 얻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그 부대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북한이 그냥 보여주는 대로 빈 터널만 이렇게 구경하고 3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관람료를 지불한 거예요. 이걸 얼마나 함심한 일입니까? 예. 사실 이 사건은 언론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예. 이 엄청난 이 사기 사건이 언론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때 연합뉴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 같은 기사를 내보냈어요. 어떤 기사인가 하면은 제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북미 간, 북한과 미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금창리 지하 시설 핵 의혹은 지난해 8월 17일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핵 재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예, 이렇게 기사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당시 영변 북동쪽 40km 지점으로 보도했어요. 그리고 영변 북서쪽에 위치한 평안북도 대간군 금천리와는 동떨어진 지역을 지목했는데요. 9일 뒤엔 8월 26일 연합뉴스가 이제 지하 핵 의혹 시설의 소재지를 평안북도 영변군의 북서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평안북도 대강군 금천리라는 지명을 처음으로 이제 띄웠어요. 명시한 거죠. 예.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도가 포착됐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던 가운데 북한은 돌연 8월 31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됐죠. 말하자면 이 불 붙는데 기름을 끼얹은 격으로 인공위성을 이제 발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의회는 급기야 10월 21일 99년 5월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해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94년 북미 기본 합의문에 따른 대북 중유 공급에 대한 북한 핵 개발 동결을 하는 조건으로 중유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유 공급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했는데 이러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북한은 11월 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핵시설이 아닌 것을 판명될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예. 일단은 그 연안뉴스에서 먼저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또 북한에서 위성 발사를 하면서 미국 의회가 움직이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북한은 11월 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핵시설이 아니게 되면 보상을 해야 된다. 그걸 주장한 거죠. 이어 북한과 미국은 5월 18일 금찬리 현장 조사를 위한 미국 실무대표단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지기까지 김계관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이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찰스 카트만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를 대표로 하는 이 회담을 모두 몇 차례나 이게 가졌죠. 회담 내내 북한은 금창리 지하 시설은 핵시설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했어요. 미국은 계속 조사하겠다 하고 북한은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고 지금 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현장 조사 요게 처음에는 현금으로 3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예. 그리고 2차 회담 때는 현금 3억 달러에 맞먹는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어요. 이게 현찰로 이렇게 받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방향을 좀 틀은 거죠. 예. 이런 그 협상이 이제 뉴욕에서 마무리됐는데요. 북한은 미국의 금찬리 방문을 허용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고 또 감자로 줬어요. 나머지는 씨감자 1,000톤과 감자 정상 기획에 필요한 식량 10만 톤 이런 것들을 지원한 거죠. 그래서 또 30만 톤 주기로 약속하고 이걸 이제 사찰을 한 거예요. 예. 그때 참 아쉬운 이야기지만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하지 않고 저하고 좀 만났더라면은 이렇게 엄청난 관람료를 지불하면서 이 빈 터널을 사찰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더 할 이야기 많은데 또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